양천구가 해마다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800억 원 이상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 좀 더 계획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고 은평 역촌중앙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의 통과로 역촌중앙시장에는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되며 공동주택 260세대와 상업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 목동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세입과 세출 규모를 고려해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는 결산 검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계획대로 잘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데요. 네, 양천구에서는 매년 집행 잔액이 800억에서 900억 원대에 달해 결산 검사 때마다 집행 잔액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아직 결산 검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올해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의 최근 3년간 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많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 순세계잉여금, 한 해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고 난 뒤에 구청 곳간에 남은 돈을 말합니다. 올해 양천구의 순세계잉여금은 약 88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130억 원이 남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을 60년가량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보조금 반납까지를 다 이제 하고 나서 남은 이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을 뜻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78%. 그러니까 잔액이 많은 거예요. 순수하게. 잉여금이 올해만 많은 게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양천구 순세잉여금은 매년 800에서 9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의 10% 수준에 달하는 돈입니다. 결산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옵니다. 부서별 잔액만 지적하지 마시고 회계 항목별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데를 찾은 다음에 1년 말고 한 3년이나 5년간 추이도 비슷하다. 그러면 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 좀 문책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올해 못 쓴 돈은 내년 추경 재원으로 쌓입니다. 추경 역시 양천구 사업에 사용되지만 주먹구구식 지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남은 예산이 다음 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추경 재원을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천구 기획예산과는 예산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부 사업 예산을 미집행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 역촌중앙시장에 2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고 역촌중앙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역촌중앙시장에는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되며 공동주택 260세대와 상업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거 유형은 53, 59, 74제곱미터 등 3개의 형이 도입되며 공공임대주택 23세대도 포함됩니다. 또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공업무시설 등 주거 공동체 시설이 배치됩니다.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목동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목동선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재단 서울시 의원이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우선 민자 사업 그리고 국가 재정 사업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자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 사업체의 자본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재정 사업은 국가나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그러니까 즉 세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은 이익 창출을 좀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재정 사업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적자가 나더라도 투입을 한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불참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경전철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6월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에 이렇게 토론회 자리에서 거론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솔직히 당연히 참석했어야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경전철 조기 착공이 오세훈 시장의 어떤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지방선거 후에 지금 입장 변화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여러 지역에서 이행 촉구를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데 오 시장은 답변을 유보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무진이 참석하기에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목동선 등의 경우에는 예타 조사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성, 교통, 복지 증진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BC라고 하지요. 통상 2를 넘겨야 이 사업 승인이 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운영 지침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좀 큰 타격을 갖고 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 서울시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준이라면 서울시에서 강남을 제외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예타 2를 넘기지 못할 거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재정 사업의 필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주로 이제 뭐 교통 소외지역, 뭐 교통복지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다른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그 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층주거 단지의 현실, 지하철역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현실도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BC가 나오지 않는 지역일수록 더더욱 재정 사업으로 적극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주민들은 하염없이 목동선 개통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이 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 경전철과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의원 그리고 많은 서울 시민과 저희 양천구 주민들도 참석을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요.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나 정부를 좀 더 강력하게 압박하고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 시의원들 역시 오세훈 시장과 담당 부서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를 할 겁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더욱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저희 양천 같은 경우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실시한 교통 영향 평가에 이 도시철도가 반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철도 경전철이 엎어지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늦춰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거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황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월동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지하철역이 없는 굉장히 교통 소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꼭 이 오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서울시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경전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었습니다.
네,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느냐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가족 보시고 조금은 생각이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가 간다에서 경남 고성군의 한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평생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한 명 낳아 한 명 키우기도 힘든 요즘 7명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문해 일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침 7시, 딸 6명의 아들 하나인 다둥이 가족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는 딸기잼을 바른 빵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5명이 동시에 등교 준비를 합니다. 첫 시작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들은 엄마가 직접 차를 이용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사이 집에 있는 초등학생 막내딸은 가방을 챙기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 엄마와 함께 걸어서 학교로 향합니다. 대학생 딸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꼬박 2시간의 등교 전쟁이 끝납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9시를 넘어 돌아온 집, 엄마 이유정 씨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출근 준비에 나섭니다. 집안일은 남편과 나눠서 하고 있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부터 편의점, 빵집, 지금의 공방까지. 이 씨는 7남매를 낳고도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를 빼놓을 수 없지만 출산과 육아가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뭐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라는 그 단어를 쉽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항상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출산 후에도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와 출산은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출산 이후 2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혜택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현금을 주는 출산 장려금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자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아기를 놓으면 그 얼마를 지원해 준다 뭐 그런 개념들이 있긴 한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느덧 오후 5시 30분. 바쁜 일상에 지치법하지만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장 보는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담다 보니 금세 10만 원. 부담 대법도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준비되는 저녁상. 바쁜 아침과 달리 저녁은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푸짐한 한상이 차려지자 옹기종기 가족들이 모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크면서 7남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저녁 식사와 함께 시끌벅적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 등교부터 저녁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힘들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